얼마 전에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의 야요를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 유찬이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유찬 씨, 거래처 건 정리됐어요? 이 보고서 틀만 잡아주면 안 될까? 사장님 직접 보고라 내가 안심이 안 돼서. 너무 뛰어난 역량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로 이어졌고 끝없는 업무와 주변의 기대는 유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적된 스트레스는 공황장애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유찬의 공황장애를 이 작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아래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물은 금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고 어느새 화장실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유찬은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화장실 칸막이와 소변기, 천정의 조명까지 영락없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의 화장실이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건 건물 전체, 적어도 이 화장실이 있는 건물 한 층 전체가 물에 잠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장면이 배우만 수조에서 촬영을 하고 화장실의 모든 배경은 CG로 만든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장면이 CG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실제 촬영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실제 건물에 물을 채우진 않았겠죠. 만약 이 드라마가 일종의 재난영화처럼 건물에 물이 찬 설정이 여러 장면에서 사용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도 기본적으로는 실제 건물이 아닌 세트를 지었을 겁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진도 당연히 화장실 세트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트에 물을 채운 건 아니었습니다. 물의 무게가 엄청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일반적인 공중 화장실의 대략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 3m로 이를 부피로 계산하면 약 3000리터가 됩니다. 물 1리터의 무게가 1kg이니까요. 이 화장실을 물로 가득 채우려면 3000kg, 즉 3톤의 물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 단 한 장면을 위해서 물이 새지 않으면서 3톤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어마어마한 튼튼한 세트를 만든다는 건 무척이나 비효율적인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세트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트를 물에 담갔습니다. 세트보다 더 큰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세트를 크레인에 매달아서 서서히 물에 잠기게 하면서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촬영한 건데요. 촬영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과 잠수부가 동원되긴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촬영이었습니다. 유찬을 연기한 배우 장동윤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물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또 익숙해서 대역 없이 모든 장면을 직접 연기했다고 합니다. 근래 국내 드라마에서 비슷하게 촬영된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TVN에서 방영된 주말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에서 오디션을 기다리던 주인공 서모카가 건물 복도에서 천천히 물에 잠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에 물이 상당히 빨리 차올라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당연히 CG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요. 이 장면 역시 복도 전체를 세트로 제작하고 이를 통째로 수조에 담가서 물이 차오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앞에 있는 기타가 물에 떠오르듯이 사람도 원래 이렇게 물이 바닥에 차오르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요. 물에 떠오르지 않기 위해서 박은비는 바닥에 발을 묶고 촬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어지는 수중 장면은 수조에서 촬영한 배우와 CG 배경의 합성인데요. 확실히 실제로 촬영한 이 복도 장면이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지죠. (2014년) 킹스맨에서 물이 차오르는 기숙사 장면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훨씬 넓은 공간이 배경일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동작을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게 촬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세트를 물에 담그기 전에 여러 차례 리허설을 통해서 촬영의 안전과 장면의 정확도를 높였고요. 세트가 물에 한번 잠기게 되면 배우들의 옷과 침구가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담그지 않고 일정 수준 잠겼을 때 정지하고 해당 씬을 충분히 촬영하고 조금 더 내리고 여러 번 촬영하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장면을 위해서 세트를 물에 담가야 한다면
반대로 물이 빠지는 장면은 세트를 물 밖으로 빼면 되겠죠. 2016년 미스 페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에서 바닷속 난파선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수조에서 촬영한 배우들과 CG 배경을 합성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공기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엠마가 난파선의 물을 순식간에 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의 물은 CG가 아니라 잠겨있던 세트를 물 밖으로 순식간에 꺼내는 방식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장면의 설정이 위에서 아래로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앞에서 뒤로 물이 빠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세트를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로 회전시켜서 물 밖으로 꺼내는 특수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화들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촬영된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인데요. 갑작스런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어 버린 주인공 가족의 반지하 주택. 이 장면 역시 세트로 제작된 집에서 촬영되었지만 세트를 수조에 담그지 않고 세트 자체에 물을 채워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왜 유독 이 영화만 반대의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트의 규모가 단순히 주인공의 집뿐만이 아니라 골목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일산에 있는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용도를 다한 폐 정수장을 개조해서 만들어진 특수 촬영 전문 스튜디오인데요. 폭 24m, 길이 58m, 깊이 4m의 대형 수조에 기택의 반지하 집을 포함한 20여 동의 건물, 총 40가구의 집이 있는 골목길 통째를 이 수조 안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주인공 가족의 집 내부뿐만 아니라 무릎 높이까지 비가 차오른 골목 전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 폭우 장면에 사용된 물만 5만 리터, 무게로 따지면 5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수돗물로 5만 리터를 사용하면 물값만 해도 장난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곳은 원래 정수시설이었기 때문에 인근 공릉천의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정수해서 다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물이 필요한 수중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골목길 전체를 수조 안에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세기의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